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무거운 주제를 앞에 하더군요. 오늘 뭐 두 분도 이제 변호사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많을 텐데 오늘 그 얘기만 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예, 그 얘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끝나고 나서 듣기로 하고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김준일 기자한테도 질문 드렸었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4박 5일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이은재 의원이 제일 기억났어요. 이은재 의원?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법안 뺏어가지고 나중 보자 이거 하셨던? 그 여직원, 사무처 여직원, 예, 예. 의안과 여직원 딱 옆에서 막 뭐라 하잖아요. 팩스를 누가 그거 받으라 그랬어요. 연락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여직원분이 너무 난감해하면서 예, 말을 예.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표정이랑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은재 의원이 카메라를 의식하셔가지고 또 말씀은 곱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행정들이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안 좋았다. 아, 백 변호사님.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90만 넘었더라고요. 지금 네. 아까 제가 8시 시작할 때 94만이었는데 네. 계속 올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5만 넘겠네요. 사실 96만 됐어요. 그 사이에. 국민청원이 뭐 100만, 20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걸로 정당에 해산되거나 이런 그렇죠. 건 아닐 텐데 네. 저는 그 숫자 그리고 또 지금 역으로 민주당 해산하라는 또 역청원까지 지금 같이 네, 올라오고 예.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정치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떤 특정한 한 장면을 꼽는 것보다 예. 이 4박 5일의 일정이 정치에 넌더리 난다라는 국민들을 늘려준 것 같은 느낌, 그 씁쓸함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 물리적 충돌 보면서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뭐 이런 분까지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예, 게 예. 지금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씁쓸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전에 이런 뭐 패스트트랙을 만들거나 그 전에 뭐 동부국회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예. 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법대로. 그렇죠. 그게 씁쓸하다는. 아유, 그래요. 자, 요거 하나 질문 있었고 또 하나 질문 뭐냐면 완전 다른 얘기인데 박유천 씨요. 네. 결국 어제 자백을 했어요. 나 마약했다. 심지가 굳지 못하더군요. 아니 궁금한 건 뭐 그래요. 뭐 경찰에 가가지고 버티다가 자백하는 사람이야 많지만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자회견으로 눈물의 기자회견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잖아요. 이게요, 사실 이건 뭐 박유천 씨 머릿속으로 들어가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예. 추정을 해보자면 예. 본인은 일단 2달 동안의 염색을 최소 4번 이상 했죠. 예. 그리고 온몸 제모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황하나 씨가 연예인 A 씨라고 지목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박유천 씨를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마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혹여 내가 앞으로 마약 관련돼서 조사를 받을 때 예. 검출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면 예. 내가 선제적으로 지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간이 검사 같은 걸 해봤을 거라고. 그런 그러세요? 간이 검사는 하긴 힘들고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생각에 제모를 다 했으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최소한 나는 마약에 걸리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여기서 어차피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 선제로 질러서 내가 결백한 사람으로 해놓고 여기서 마약 검출 안 되면 이제 그럼 뭐 금상첨화인 거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다리털을 들밀었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잘못된 학습 효과다. 무슨 말이지? 로버트 할리 씨가 그동안에 계속 완전 제모를 해가지고 몇 번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본인도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왜 다리털을 안 밀었을까? 왜냐하면 이 털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짧으면 검색이 잘 안 돼요. 모근이 이렇게 남아야 되고 한두 개 가지고 안 돼요.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뽑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다리털 같은 게 이렇게 아주 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여러 번 제모를 했으면 당연히 제대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네, 진짜.
그거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안일하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변호인하고 미리 상의하고 기자회견 했을까요? 그 눈물의 기자회견? 변호사는 알았을까요? 자체는 했겠지만 변호사에게 사실을 안 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안 말하는 의뢰인들이 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 변호사인데? 전 특히 옛날에 이제 뭐 사기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세상 억울해요. 그 의뢰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나를 속여. 나를 막 사기쳐 나한테. 자기 변호사인데 솔직히 말해야지.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다가 객관적인 증거랑 안 맞으면 저는 별로 못하겠다. 이게 지금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진술하고 배치되는데 그럼 이걸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경우는 저는 그냥 아예 사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예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 매번 사임하셨겠네요. 엄청 많이. 근데 이제 웬만한 관계인데 그렇게 너무 좀 대놓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박유천 씨 이번 사건은 아마도 변호사한테 본인은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거고 변호사가 마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객관적인 증거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변호사가 그럼 거짓말합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유천 씨 혼자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사실 초범이잖아요. 그죠? 네, 초범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발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초범이잖아요. 초범이면 요즘에 마약을 해도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할리 씨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리 씨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인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구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운 거죠. 완전히 잘못 세운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사 소속이었잖아요. 그 당시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왜 그 회사에서 그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약하는 걸? 근데 마약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기자회견도 회사도 속였겠죠. 글쎄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경험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런 관리하던 예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유천 씨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막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팬들이 막 내놓는 사진들 보면은 어떤 사진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 같은 게 일반적인 멍자국과 상당히 다른 다수의 멍자국이 다리에 다수가 있는 이런 사진들이 전에 찍혔더라고요, 과거에. 그렇다면 기획사가 전혀 몰랐던가, 뭐 이런 의심을 좀 품을 수 있긴 너무 있어요. 너무 관심을 안 가졌던가, 뭐 이러겠죠. 자, 다 한마디,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거짓 기자회견, 이거는 그럼요. 악수라는 거,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결국 싶어요. 박유천 씨 벚꽃길도 철거됐잖아요. 박유천 벚꽃. 그게 중학교 옆에 있답니다. 아까 팬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믿은 죄밖에 없는. 네, 믿은 죄밖에 없고 어린 소녀들이 또 상처받고 있고 막 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궁금증 잠깐 좀 여쭤봤고 오늘 주제는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뱅킹들 많이 하시죠. 모바일 뱅킹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송금을 잘못하는 착오 송금 사례가 그렇게 많답니다. 이 착오 송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주제부터 외칠게요. 자, 착오로 실수로 잘못 계좌 이체를 한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네. 지금도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노 변호사님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김영커님한테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돌려주면 최상이고. 제발 좀 주세요, 이거죠. 근데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주인 전화번호도 모르죠. 그 은행에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그럼 그걸 겨우 찾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주면 이제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보낸지 잘 모르는데 그걸 과연 그냥 개인이 그리고 송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 2천만 원 이렇게 막 큰 돈을 걷더니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면 이거를 돌려받기 소송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이론상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막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5만 원 이럴 경우에 그렇죠. 은행에서 나서서 알려주지 않고 뭐 이러면은 재판 은행에서 나서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절대 없게 돼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은행 와서 소란 피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자고 법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 거예요? 움직임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은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굳이 뭐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예금보험공사가 예. 차고 송금을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일단 80% 정도 돈은 이제 보전을 해주고 그 원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대신 받아라. 이게 요즘에 이 법 개정하자는 사람들의 요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야 되고 결국은 국가가 또 손해를 보전해주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그렇죠. 메꿔준 다음에 조금 문제가 받는 생긴다는 거니까. 거죠. 예.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 분의 입장은 저희가 나눴어요. 백 변호사님은 네. 잘못 송금한 사람, 국가 세금을 좀 들이더라도 구제를 해줘야 된다. 워낙 차고 송금이 많으니까 이쪽 맡아주시고요. 네. 노 변호사님은 개인 과실까지 어떻게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냐. 이거 안 된다 쪽을 맡아주세요. 자, 뭐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죠. 백 변호사님. 네. 구제 해줘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볼게요. 차고 송금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고 송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얼마쯤 돌려받은 것 같으세요? 대략 차고 송금한 사람들이 나중에 돈 얼마쯤 찾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50%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예금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한테 갔는지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개인이 이 돈을 찾는 건 너무 힘들어요.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재판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아까 좀 약간 자극적인 멘트를 썼지만 예. 국가의 세금이라기보다요. 예. 이게 은행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개정하면 은행과 국회와 예보가 힘을 합해서 이 개인 정보도 지키고 예. 또 누군가 잘못 송금된 그 사람의 개인 그 사람도 잘못은 없잖아요. 돈 받은 게. 예. 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지키고 그럼 예금보험공사 은행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잘못 송금한 사람한테 보존해주고 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떡해요? 안 주겠다고 버티면 안 주면 해돈이라고? 예보가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건 간단한 소송이에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가 세금이 여기 뭐 잘못한 과실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복지 정책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백변 돌려줘야 한다. 구제 이렇게 보내주세요. 반면에 노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걸 제가 당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남에게 잘못 송금한 건 아닌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원래 의뢰인인데 저희 개인 통장으로 이제 비용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직원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다. 그 돈을 찾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결국 못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80%나 보전해주고 또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소송해서 해주고 그러면은 좀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한두 건도 아니고. 작은 돈일 때 모르는데 또 한 1억, 2억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수취인의 이름이랑 다 확인을 하고서 보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구제론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송금하는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은행은 서비스 업무를 하는 곳이고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이걸 전적으로 모두 다 그냥 나라가 해줘라, 뭐 누가 해줘라 이러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반대, 개인 실수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개입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은행은 중개자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같은 은행이에요. 저랑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제가 근데 잘못 보냈어요. 저기 A라는 사람한테 A 계좌번호로 갔으니까 이 은행에서 그냥 인출해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창구에 항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인출도 해서 나한테 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은행이 개입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백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약관 같은 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차고송금 같은 거 있을 때 은행에서 뭐 이 A라고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을 잘못 받은 사람한테 이 은행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예컨대 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중간 정도 역할만 조금 해줘도 된다는 거고 약관에다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개인정보를 조금 이용해도 되겠느냐. 전화번호 정도? 그러니까 이용한다. 은행이 이용해도 되겠냐.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이 그 잘못 송금된 사람한테 연락해서 좀 돌려줄 수 없겠느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갔습니다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갔습니다 알려줄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그쪽에서 안 돌려주면 은행에서 돌려달라고 거기까지만 했는데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돌려주면 그럼 이제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 보낸 저는 예. 그 사람이 누군지 또 못 찾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지금 백성문 씨한테 잘못 받은 거 좀 돌려주세요 하는데 저 싫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은행에서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약관에다가밖에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약관에다가 그 동의사항을 적어놓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약관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되죠. 은행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것도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예보의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노 변호사님은 그것까지는 너무 적극적이다. 은행이 그러니까 일종의 소극적 개입이죠. 은행 정도의 개입으로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개인의 실수한 그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죠. 네. 합리적이라는 이 의견. 자, 지금 부지런히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 아니면 은행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뭐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두 분이 오늘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볼게요. 김지연님, 저는요 2만 원이 잘못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의 경우는 은행에서 연락을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다니까요, 은행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해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라고 얘기는 못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해준다. 지금도 요 정도는 그렇게 한다. 받은 거 잘못 받은 거 다시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럼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안 보내주시는 해주는 은행 있고 안 해주는 은행 있는 건데 은행마다 틀려요. 네, 노 변호사님은 이거는 다 규정. 요거까지는 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은행에서 그렇게 중간에서 개입하는 것을 다 해주는데 안 해주는데 구분하지 말고 해주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거절했을 경우에 미리 처음부터 아예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예, 자 반면에 백 변호사님께 한 표. 복지 차원이란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안은 뭐 생각보다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내려주신 판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표결 어떻게 나왔나요? 밖에서 좀 넋을 놓고 있었나 봐요. 아직 집계를 못했네. 제가 너무 빨리 끝냈습니까? 오늘 이제 뒤에 인터뷰까지 가려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 없는 걸로. 집계 안 나온 걸로. 내주세요. 지금 인간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느리네요, 근데. 백 변호사님 29, 노 변호사님 70. 거꾸로 됐어요. 네. 백 변호사님,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하자 71%. 아니다. 은행 정도의 소극적 개입이 맞다. 29%로 실수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청취자들. 71%. 국가가 나서라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의견을 좀 듣고 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